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해외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홍콩 영화가 한국 영화를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란 제목의 게시글과 그 게시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사랑해요 밀키스, 반했어요 크림이라는 한국의 탄산 섞은 우유 음료의 모델이 모두 홍콩 배우 주윤발, 왕조윤일 때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40대 이하들은 기억도 못하는 홍콩 영화 전성시대를 뒤로하고 근 20년 동안 한류의 영향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K-드라마, K-영화가 휩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한탄이라도 하듯 해외 토론 게시판에 재미있는 게시글이 올라와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한국 영화가 수십 년 동안 서구에서 고전으로 인정받은 홍콩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룡, 오삼, 주윤발, 이영걸, 원하평, 임용동, 왕가희 등은 오늘날 영화들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할리우드와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토종 콘텐츠는 더 이상 한국 작품처럼 주류가 아닙니다. 왜 홍콩 영화는 국제적인 영향력이 사라져버린 걸까요? 중국 본토로 시장이 옮겨가서 그런 걸까요? 실제 주성치 감독의 미인어와 서유기 같은 우수한 작품들이 많은 홍콩의 인재들이 본토로 이동해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견자단과 그의 연문 영화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홍콩 침투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반대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예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품질 면에서 비교할 만한 홍콩 영화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한국 영화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게시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 반응입니다. 한국 정부가 그들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의 주요 전략적 초점은 해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한국 관객을 위해 더 나은 한국 영화를 만들었고 그 성공은 국제 공간으로 유출되었습니다. 홍콩 영화 산업은 인재와 투자가 모두 중국 본토 시장에 집중되면서 침체기를 맞았습니다. 홍콩인은 홍콩인을 위한 영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산업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영화 산업은 스타뿐만 아니라 재능과 돈의 지원에 의존합니다. 홍콩 영화의 부상은 중국 공산당이 내전에서 승리한 후 홍콩으로의 대규모 이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홍콩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동남아시아의 그 너머로 영향력을 확대하여 수십 년 동안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양되면서 재능과 돈이 모두 중국 본토로 흘러들어갔고 따라서 홍콩의 영화는 광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검열에 대한 우려는 내 생각으론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것 뿐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는 칭찬할 만한 분들이 계시지만 요즘은 좋은 영화를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국 영화가 더 좋습니다. 한국 영화는 기술이 뒤떨어진 2000년대에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홍콩 영화가 더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눈부신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홍콩이 어디로 향해 갔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수신 우리는 750만 인구 국가와 5100만 인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업계 참가자 스튜디오가 한국의 성장을 추진하면서 업계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영화 제작자들에게 자금 지원과 자유를 주잖아. 반면 홍콩 정부는 자금 삭감과 자유를 억압해. 난 홍콩 영화를 좋아하는데 쇠퇴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슬퍼. 놀랄 일이 아니야. 홍콩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본토 시장에만 신경 쓰니 쇠퇴가 당연하지. 아직도 괜찮은 경찰 영화는 많아. 하지만 예전 위대한 작품에 근접하는 영화는 안 나오는 거지. 거물급 스타들은 돈 때문에 중국으로 갔고 거기에다가 팬데믹 사태 이후에는 제작비 조달이 더 어려워졌어. 중국은 홍콩 스타와 중국 자금으로 공동 작업을 강요하고 있잖아. 거대한 자금 때문에 서서히 홍콩 시장을 장악해갔고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까지 결정하고 있어. 언급된 배우들 일부는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식 영화를 만들고 있고 일부는 검열당하고 있어. 2000년대 초반부터 나타난 현상이고 최근까지도 그 영향이 엄청나. 결국 돈 때문이지. 왜 홍콩은 다른 곳에서 투자를 못 받는 거야? 중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는 협력을 할 수도 있잖아. 지나친 상업화와 검열이 창의성을 죽인 거지. 왜냐하면 홍콩은 돈이나 쥐가 많은 것 빼고는 흥미로운 문화가 원래 없었어. 그리고 왕가인은 이미 홍콩 문화의 대부분을 다 다뤘어.
반면 한국과 일본의 영화 제작자들은 철학, 존재, 의미 등을 탐구하고 있어. 어떤 홍콩 제작자들도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 홍콩 음악도 똑같아. 중국 본토와의 관계 때문 아닐까. 현재 많은 세계 소비자들은 불행히도 중국과 관련된 제품을 보이콧하잖아. 스포츠에서도 비슷해. 많은 중국 선수들은 한국이나 일본 선수들처럼 환영받지도 못해. 정말 비극적이지. 맞아, 불행히도 요즘 중국의 어떤 것에도 오명이 붙어. 일부 홍콩 영화는 좋지만 대부분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야. 내 생각에 한국 영화의 인기는 서양에서 K-팝의 인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맥도널드에서 BTS 해피밀을 판매할 정도로 K-팝이 인기가 많아. 이런 인기는 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의 소비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흥미로운 접근이야. K-팝의 인기가 전반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니. 한국 영화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부상은 그 나라의 경제와 동시에 일어난 거야. 홍콩 영화도 70년대에서 90년대가 전성기였어. 우리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몰락하는 것을 보는 건 좀 슬프지만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이야. 인기 있는 한국 영화는 매우 폭력적이고 시각적인 자극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 한국 영화가 장기적으로 홍콩이나 일본과 같은 영향력을 가질지는 의심스러워. 글쎄, 이미 그들은 동등하거나 더 큰 영향력을 가진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봐도 BTS나 넷플릭스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을 모르는 10대들은 없을 거야. 한국은 국제적인 홍보에 엄청난 시간과 자금을 투입했어. 반면 홍콩은 본토에 흡수당해 버린 거지. 본토의 자금 지원은 엄청나지만 그의 수반에서 제한, 검열을 따라야 하고 창의력이 제한되어 버린 거야. 그래서 요즘 홍콩 영화들은 배우들이 비슷한 내용을 재탕하고 있어. 국제적 관객들에게 전혀 관심을 못 끌게 되어 버린 거야. 놀랄 일도 아니야. 세계 시장과 발전 대신에 중국 시장을 선택했어. 그래서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지. 단기적인 이익을 노린 사람들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고통을 겪는 거지. 한국 영화가 흥한 건 넷플릭스의 힘 아닌가? 홍콩 영화도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잖아. 좋은 영화도 있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아. 아마도 한국 연예 산업이 언론의 입맛에 더 맞나봐. 좌파 진보적이잖아. 한국 드라마가 더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법을 알아낸 거야. 그래서 지금은 시리즈가 인기잖아. 내 친구는 왕가희 작품을 좋아하고 난 주성치를 좋아해. 한국 작품이 인기 있는 이유는 엄청난 기대감과 오징어 게임 때문이야. 하지만 난 오징어 게임은 1분도 안 봤어. 난 몇 분 동안 봤는데 배틀로얄의 분위기를 떨칠 수가 없더라고. 우리 부모님은 완전 빠지셨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디자인이나 패션 같은 것을 좋아하더군. 정작 드라마의 핵심은 놓치는 것 같아. 또 많은 사람들은 한국 음악에도 빠져 있어. 하지만 난 홍콩 락밴드를 계속 찾고 있고 사랑하고 있어. 내 생각에 K-팝은 좀 더 자극적인 것 같아. 사람들이 홍콩 음악을 접하면 더 좋아하게 될 거야. 하지만 홍콩 대중문화는 한국 영화와 음악에 큰 영향을 끼쳤어. 90년대의 한국 사람들은 많은 홍콩 스타들을 기억할 거야. 아마 그 당시 일본은 금지되어 있어서 그럴지도. 홍콩은 중국 남부나 동남아에서도 팬들이 있기 때문에 5천만 이상의 팬들은 있을 거야. 하지만 재능이나 자금 측면에서 홍콩 산업은 완전히 고갈되어 버렸어. 내 생각에 한류는 주로 정부의 지원 때문이라고 생각해. 물론 장점도 있긴 하지. 요리도 훌륭하고 태국 정부도 같은 조치로 해외에 있는 태국 식당에게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어. 한국 정부가 해외 홍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영화나 K-팝에 지원하잖아. 주요 전략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지. 홍콩 영화는 처음에는 제한된 예산에서 최고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 하지만 점점 인기가 높아지면서 영화 제작비만 높아지고 제작 기술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했지. 전체적으로 한국 국력의 상승과 관련이 있어. 많은 부분은 정부의 지원이 있겠지만 결국 유튜브 같은 것들의 도움을 받았어. 스트리밍 서비스로 접근 장벽이 낮아진 거야. 한국 연예 산업은 인터넷 시대의 성장과 함께하고 있는 거야. 반면 홍콩은 너무 중앙 집중화되어 있고 경쟁도 없어서 뒤처진 거야. 매번 똑같은 드라마라서 재미가 없어. 영화도 마찬가지야. 진입 장벽과 기술이 핵심이지. 넷플릭스는 전 세계 어디에나 들어가 있잖아. 홍콩 드라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찾아보니 50회가 넘는 에피소드. 그게 일반적인 경우야.
중국으로 인재 유출이 심했지. 또 검열은 점점 강화되고, 근데 단지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인들이 홍콩보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걸까? 중국과 홍콩의 블록버스터 영화는 쓰레기야. 묘단알처럼 얇은 줄거리, 시시한 농담, 1차원적인 캐릭터, 배우들은 자신들이 스타라는 자만심, 주성치나 송룡의 역겨운 짓거리를 봐봐. 예전에 왕가이의 중경삼림 같은 작품은 요즘 나오는 똥같은 액션 영화에 비해 정말 아름다워. 정말 스타들에 대한 부분은 동감이야. 홍콩 스타들은 대부분 할리우드에나 진출하려고 하는데 결과도 좋지 않아. 반면 한국은 자신들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스타가 아니라 영화, 음악, 버라이어티 쇼 같은 것들을 수출하지.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한때 잘 나가던 홍콩 엔터테인먼트의 몰락의 이유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한류가 유행하는 이유를 헛다리 짚고 있는 것 같아서 피식하고 웃음까지 납니다. 한국의 한류도 영원하진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흥망성쇠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류는 홍콩 르아르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을 듯 합니다. 이유는 한국의 한류는 홍콩처럼 영화 한 장르만 붐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문화 전반에 걸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